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를 건너뛰고 베트남과 인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체리피킹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 이제 당장 필요한 것만 방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 상황을 반영한 일정이기도 하겠죠. 연이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을 가는 일정은 좀 무리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불참하고요. 대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 그 개최국인 인도를 방문한 뒤에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대로 격상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건너뛰는 것이 실수인 이유라는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전체적인 동선을 필요한 곳만 치사 선택하는 체리피킹 외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아 방문 일정이 냉정하게 계산된 결정이다라는 설명이죠. 동남아시아 역사 관련 저서를 출간한 마이클 바티코티스는 블룸버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외교 목적은 중국을 겁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참석하는 다자 포럼, 이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을 하죠. 이런 다자 포럼보다는 한 나라들을 하나씩 골라서 따로 공략하는 편이 미국 측에서 보면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영토 문제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보다는 베트남이나 인도에 집중하는 게 중국 견제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비동맹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보다는 미중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반면에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 미국이 베트남까지 포섭을 하게 된다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망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판단이 속보이는 이런 전략이다. 근시안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체리피킹 외교는 이런 치사 선택하는 외교는 미국이 아시아와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아닌 편의주의적, 미국이 필요할 때 취하고 힘 안 좋을 땐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만을 원한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번 주는 4거래일 동안만 진행되는데요.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될 일정들, 특히 베이지북과 PMI 등이 발표되죠. 이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절 연휴로 미국 시간 5일 오늘 화요일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고용 보고서로서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왔죠. 7월 근원 PC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4.2%로 예상 수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죠. 실제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월에 94% 정도로 보고 있고요.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65%로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나 큰 금융사고가 대부분 항상 9월에 일어났다라는 것에 근거한 판단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가까스로 디폴트 위기를 피했지만 그 리스크의 가능성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9월 징크스 때문인지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실제 1945년부터 9월이 1년 중에 S&P 500 지수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오늘도 유가 상승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내구재, 공장재 수주 관련 지표가 발표됐고요. 내일은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FOMC 때 연준이 경기 판단의 어떤 기준, 지표가 되는 베이지북이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죠. 로리 러건 달라스 연은총재,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총재가 연이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호주도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6일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